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저 이재명 대표의 만찬에서 했던 이야기요. 이 이야기요. 네.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라고 했다. 이 문제. 네네.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왔던 이 발언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양국 관계가 예. 악화가 되고 또 지금 통제가 되지 않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양국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현명하게 그리고 자제력을 발휘해서 현명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애초 이 문제의 발단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거론한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 그중에서도 말씀하시는 특히 거죠? 이제 대만 문제, 예. 대만 문제를 거론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위험한 문제인지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만 문제는 자신들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155mm 자주포 폭탄을 보내서 물론 아직은 정부가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네. 언론 보도를 보면 거의 사실로 보이는데 저는 이 155mm 폭탄을 보내는 것보다도 예. 중국의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말폭탄을 보낸 게 더 예. 위험하고 민감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양안 문제라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런 취지신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첫 단추를 예. 우리 정부가 잘못 끼웠다. 예. 그리고 외교 관계에서 그런 문제를 첫 단추를 잘못 꿰 수는 있죠. 예. 하지만 잘못 꿰더라도 예.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외교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예. 풀어간다든지 예. 이런 현명한 길이 얼마든지도 있는데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에서 마치 우리가 최전선에 서서 예. 행동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태도다.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물론 이제 새우의 크기는 훨씬 넘어섰지만 예. 고래 싸움에 우리가 일부러 끼어드는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예. 네네 안타까운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네. 윤석열 정부의 지금 외교 정책을 평가를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윤석열 외교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대만 문제라는 핵심 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시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우리가. 예. 그리고 지금 싱하이밍 대사나 중국의 거친 반응, 예. 거친 대응, 이건 뭐 중국을 제가 잘했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왜 그렇게 분란이 되고 위험이 되고 우리 국익에 저해가 되는 일을 대통령 한나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그런 경솔한 발언을 먼저 했느냐라고 저는 먼저 좀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찬 회동, 공교롭게도 만찬 회동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은 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권 국민의힘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듣기만 했냐, 뭐 굴종 외교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초청을 받아서 이야기를 들으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일단은 충분히 얘기를 듣고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인지 네.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와 중재를 하든지 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그 자리에서 초청받아서 가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든지 하는 건 그건 전
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성중 의원과 제가 인터뷰했는데 박성중 의원의 얘기의 요지를 보면 뭔가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했을 땐 거기서 팩트를 바로 잡는다든지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교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뭐 이런 취지의 답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뭘 팩트가 틀렸다고 하는지 저는 이 얘기가 되지 예. 않는데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에서 만났다고 하던데, 야, 거기서 했던 얘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글을 올렸던데 네. 내년 총선 출마한다고 예측하시나요? 저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은 열려 있다. 네. 예. 그럼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사실은 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네. 조국 전 장관에게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예. 어찌 보면 이제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그런데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네.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아하. 라고 하는 게 선결 조건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수는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아예 조국 공천 줄 수 없다 여부를 떠나서 예.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 예.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려면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려면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예. 총선 출마를 한다면 예. 어떻게 할까를 할 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